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당이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질문들 알아볼 텐데요. 문수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을 잘 초래하는 상황들을 이제 이기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생활습관 교정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약물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뭐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정 안 되는 경우,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외과적인 수술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요새 그 약물 치료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서 네.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래서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과식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 초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량을 조금씩 나누어서 소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갑자기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복압의 증가로 인해서 역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살을 조금씩 다이어트를 통해서 빼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역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면은 역류가 좀 더 좋아지겠고요. 또한 저희가 잠을 잘 때 베개를 너무 낮게 하면은 자는 네. 동안 위에서 식도로 중력에 의해서 역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베개를 조금 더 높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역류를 적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옷이 너무 꽉 낀 옷을 입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역류가 또 잘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옷을 조금 느슨하게 이제 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뭐 홍차, 뭐 카페인, 뭐 커피 같은 그런 카페인 있는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새는 그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치료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워낙 효과가 좋아서 보통은 2주에서 4주만 약을 먹어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식도에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한 2달 정도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식도에서 뭐 염증이 보이지 않지만 뭐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보통 1달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2달에서 3달 정도 약을 투약하게 되면요. 기네요. 네, 생각보다. 네, 오. 80% 정도의 이제 증상의 호전을 보이겠고요.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치료 기간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약 먹기가 꺼려져서 이제 약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80%에서 50%까지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재발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약을 다시 처방받든지 아니면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그런 역류가 증가되는 상황들을 없애줘야 증상이 좋아집니다. 네. 근데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뭐 2주에서 뭐 많게는 이제 몇 달까지도 약을 복용한다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환자들은 걱정이 되는 네. 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장기간 먹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게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해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 위산분비 억제제를 이제 과도하게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일으켜서 설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대부분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약 처방을 받고 증상 조절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역류성 식도염 처방을 받을 때요, 어떤 때는 아침에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전에 먹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네, 보통 요새 나오는 역류성 식도염 약의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 저녁 식전에 먹는 경우는 보통 새벽에 증상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때 이제 저녁 식전에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오후에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식전에 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약이 좋아져서 식전에 먹는 약도 개발되어 있고 식후에 먹는 약도 개발되어 있어서 편하게 복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수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